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당론으로 반대할 것이다. 이게 김진표가 28일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특검법 재의결을 강행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에 과연 몇 표가 찬성 쪽으로 이탈할 거냐, 뭐 다들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공식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고 밝혔어요. 안철수, 유의동, 그리고 김웅인데, 김웅이 이자가 국민의힘에서 한 10표 정도는 이탈할 거다. 지금 17표 이탈하면은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한 10표 정도는 이탈할 거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찬성 의사 밝힌 의원이 5이고 비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들 포함해서 한 10표 정도는 찬성표가 나올 거다. 또 찬성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런 소극적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의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이니까 출석이 중요해요. 출석 의원은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입장 난처해서 아예 안 나가버리면 출석 의원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지 않겠어요? 분모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탈표가 17표가 아니라 한 15표, 14표가 돼도 통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이제 소극적 이탈이라고 김웅이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건 김웅이의 뭐 희망사항이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나서 특검법 반대는 당론이다, 이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나 이미 찬성하겠다고 밝힌 안철수도 3선 이상 중진에 들어가잖아요. 회의에 들어가서 간담회에서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해하실 거 없어요. 간담회 안 갔어요. 국민의힘은 이 특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했다. 그러자 기자가 특검법 반대가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뜻이냐? 그렇다. 개인적으로 특검법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찬성이 돼서 만약에 찬성이 돼버리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지방선거 대선까지 쭉쭉 밀리게 되는데 과연 이게 나한테 좋나? 이렇게 되면 내가 4년 후 총선할 때 나한테 유리해지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개인적 소신과 별도로 단체 행동으로 일단 마지노선은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결속이 될 것이다. 네, 서병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전략적 선택을 할 일이 아니다. 우리 생각, 반대한다는 우리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정도고 올바른 방법이다. 네, 저는 28일 재의결이 된다면 뭐 볼 것도 없이 이거는 부결된다고 보는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했을 경우에 어떨 거냐? 그때도 108명 이탈 없이 부결시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108명 당선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민주당이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 이게 정청래 발언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탄핵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건 고민정의 발언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에 속해 있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어제 오늘 1박 2일 당선인 워크숍을 한 모양인데, 여기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자, 이런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고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생법안 밀어붙이고 특검 밀어붙이고 국정조사까지 얹어서 사냥감 몰이에 나서듯 윤석열 대통령 몰이에 나서자. 이런 올코트 프레싱이 22대 국회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사냥감으로 표현했습니다. 역사에 이 정치 영역에 사냥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한 140년 전입니다. 130년 전 같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 무렵애들을 파견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했는데, 그때 이자들의 작전명이 여우사냥이었죠. 아무리 막 나가는 좌파들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을 사냥감 몰이에 나서듯이라고. 그러면서 이자들이 올코트 프레싱 전략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거부권에 기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부권이 반복된다면 탄핵 열차 역시 속도가 붙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지금 초점을 맞춰서 총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개인 소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뭘 찬성을 하니 마니, 정말 나이브한 자들, 정말 나이브한 자들이 지금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이가 175석을 가지고서도 장외투쟁으로 나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게 팬덤 한풀이 정치도 정도가 있지 하는 야당 내에서의 우려까지 있다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앞에, 국회 본관 앞 천막에, 서울역 대로에, 그리고 주말에 광화문에 이렇게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가 앞장서고 있어요. 개딸 초선 당선인들이 대거 선봉에 서고 그 맨 앞에 이재명이가 서 있어요.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21일은 이재명이가 직접 천막 농성장에 가서 3시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선동을 했어요. 특검 거부한 자다, 범인이다. 토요일은 이 광화문이 아니라 서울역 일대군요. 서울역 일대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바로 토요일 1시부터는 우리 자유파가 오랜만에 광화문의 총결집에서 사실상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행동을 시작한 좌파들의 맞짱 뜨는 맞불 집회를 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나가서 취재할 거고요. 여러분들 함께 행동하셔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거리로 뛰쳐나갈까? 원래 이 자들이 거리의 정치로부터 시작돼서 거리가 그리워져서 그런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대통령 탄핵해서 끌어내리려면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촛불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국민을 선동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장은 이 우원식이 국회의장 된 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는 이 개딸들을 달래느라고 지금 장외투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개딸들의 그 분노와 허탈감을 채워주는 한풀이 정치를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야말로 문제죠. 팬덤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한국 정치의 천박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다.
정론 이쯤이었습니다.